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오히려 마포구와 성동구 지역 집값에 불을 지폈습니다.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가 임박했다라는 불안감에 마포구와 성동구 등으로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는 건데요. 마포와 성동구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인 걸까요?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주택시장,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02-2638-3964번, 서울전화 02-2638-3964번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어떤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의 남자 이윤환이 왔습니다. 자, 오늘 9월 18일 날씨 좋죠. 예, 어제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긴 했는데 정말 활동하기 굉장히 좀 좋은 날씨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답답함 뭔가가 부동산 관련돼서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화 주셔서 말끔하게 해소하는 시간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싹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들 저희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중에 상담도 가능하시지만요. 오프라인에서도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해결을 진다면 아니 내 고민이 전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그리고 좀 시크릿하게 이렇게 뭔가를 조금 나 스스로 풀고 싶다.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통해서 좀 듣는 것도 약간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세미나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을 시원스럽게 날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날짜는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을 맞이하는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뭔가 이제 보고 배울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당연히 시원스럽게 풀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좀 투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정말 잘해가지고 떼돈은 아니더라도 정말 재테크를 좀 너무 잘하고 싶다, 이제까지 제대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은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꼭 오셔서 뭔가 좋은 좀 팁을 얻어 가셔서 정말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 재테크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전화하면 되냐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참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오프라인 자리 한번 잘 활용하셔서 나에게 맞는 전략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해 보기 전에 이슈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후에 이제 관망세를 보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좀 움직임이 살짝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서울의 전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마포와 성동구 등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매매가가 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올라간다라면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자, 그래요. 지금 이제 6.27에 의해서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9월 7일 공급 대책 그래서 기대 심리를 좀 불러일으키고는 싶었지만 당장 공급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을 듯 하는데 조금씩 거래가 되고 신고가 계속해서 새로운 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곳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 하면 마포 쪽하고 성동구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풍선이라는 게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풍선을 이렇게 한쪽을 확 눌렀어요.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공기 질량에 어딘가를 누르면 다른 곳이 좀 공기량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내에서의 지금 규제 지역이라 한다면 일단은 용산 그리고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예요. 예,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는 직접 실입주를 목적으로 해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가격도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된다면 이거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이쪽 용산구 옆에 있는 마포 그리고 또 용산구 옆에 있는 성동구 또 마찬가지 광진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통점으로 따진다면은 다 한강변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지 않은 곳은 거론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마포라든지 또 용산이잖아요. 그리고 성동구까지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용성 그리고 광진구까지 마용성광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피한 용산이 아닌 나머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에 기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즉 빌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될 건데 이런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빌라를 매입할 경우에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 그 기대 심리라는 것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뿐 아니라 이런 빌라에 대한 거래량도 많고 또 가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즉 멈추지 않는 그런 시계처럼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그냥 6.27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멈춰서 있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딘가는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셔야지만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호제 연장 결정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지역 외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의 이 풍선 효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까지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좀 관심 있으셨던 지역이라면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고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 전략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10월 1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장소 체크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혹시 TV를 켜놓으셨을까요? 네네. 죄송한데 그러면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세요. 네네. 네, 전원 네. 끄셨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시죠?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4층 다가구 주택하고요. 네.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똑같은 4층 다가구 주택 둘 중 어디가 나은지 예. 매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고요. 네.
둘 다 아니다 싶으면 다른 동이나 아산에 다른 곳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지역은 아산만 보고 계신 걸까요? 네네, 예. 그쪽에 좀 보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아산 내에서 어디를 좀 매수하면 좋을지 일단 가장 큰 틀로 궁금하시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두 곳도 어떤지 함께 저희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네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산에 사세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수원이고요. 네. 아산 쪽에는 식구들이 다 그쪽에 있어서. 아, 식구들이? 네네. 제가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산하고 멀지 않으니까. 아, 네. 네. 자, 지금 아까 얘기하신 다가구 주택이 용화동이나 뭐 온천동 쪽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네네.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을지 네네. 모르겠지만 제가 네. 고향이 평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평택이 시예요, 지금. 그죠? 네네. 근데 아산도 시예요. 네. 근데 예전으로 따진다면은 아산 군이었고요. 네. 그리고 중심부에 있었던 온양읍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틀렸었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아산 하나로.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중심지가 그래도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온양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통합된 군이 시로 된 그 이유 자체가 이 평택항을 둘러싼 마찰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택항을 이름을 아산항으로 짓자 뭐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가 평택에서 이 통합된 군을 시로 하자라고 해서 그걸 알아채고 아산도 똑같이 시로 했는데 전국에 16개 군이 시로 승격해달라. 10만 인구가 넘었으니까 해서 다 10만 인구는 시로 승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시가 된 거예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온양, 그죠? 네. 예, 여기는 이제 온천지잖아요. 네. 예, 이 근처에 지금 다가구 주택을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여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저는 일단 반대예요. 그러니까 온양 온천역을 근처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저는 매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산은 굉장히 산업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천안에 워낙 땅값들이 비싸고 하니까 천안의 산업단지를 피해서 아산으로 와요. 특히 이제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탕정 산업단지라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이제 배방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호서대학교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 근처에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거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가구 형태의 주택들이 늘어나요. 그러나면 수요금 논리상 여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온양처럼 이 온양온천역 근처에 있는 것처럼 주거 인프라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 공실이 생길 우려가 커요. 다른 곳들은. 그래서 다른 곳은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 수도 줄어들 거고 또 여기 산업재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월세 살다가 주거 인프라가 조금 불편하다 생각돼서 조금 주거 인프라 잘 구성되어 있는 온양온천역 근처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왕 보는 거 용화동이라든지 온양온천역 근처에 있는 다가구 주택만 보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다가구 주택을 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죠. 네. 예,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얼마에 뭐 이자 좀 감당해더라도 월세 수익으로 따진다면 10% 이상 돼요. 네네. 이 동네가.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는 없어요. 건물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그대로라도. 네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네. 온양 쪽에 있는 곳이 좋냐 아니면 용화동 쪽에 있는 곳이 좋냐라는 측면에서요. 네. 이왕이면 온양 온천역하고 가까울수록 좋아요.
아, 이해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산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산업단지 근처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많은데 네. 거기서 생각했을 때 주거 인프라가 옛날 구도심에 있는 주거 인프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일로 온다고. 그죠? 네. 일로 오는 데 있어서 그래도 네. 여기서 장항선, 이 1호선 지하철역으로 다니는 온양온천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지하철역 가까운 게 최고로 좋다니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자, 그게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네. 항상 우려할 게 뭐냐면 공실의 위험이에요. 네. 공실은 뭐냐 하면 결국은 다 채워졌을 때 지금 현재 버거 있는 물건하고요. 네. 공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네. 공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즉 다가구 주택인데 네.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 네. 어떤 건 엘리베이터가 있어. 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없는 데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그럼 안 가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뭐 10만 원 차이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다고 손 치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걷기 뭐 나이 든 사람이 아이고 좀 걸으면 어때 이런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젊을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네. 구성이 돼 있냐 갖췄느냐 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공실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아까 주거지 저 공단 근처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없이 진 다가구 주택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거기는 안 가요. 자꾸 공실이 생겨. 그래서 근데 팔고 지금 싶어도 안 팔려. 있는데도 거의 없던데. 네,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네. 체크할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거고 시세가치 측면에는 크게 저기는 없어요.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건물 가치가 새 거일수록은 좀 더 가격이 더 비싸고 저기 싸고 할 건데 네. 그걸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잘 갖추고 있느냐. 네. 그리고 주차라는 부분은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네. 네. 주차 대수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공실의 위험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 각 방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키 포인트예요. 네. 예, 즉 만약에 이게 이제 원룸이라든지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월세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원룸이나 1.5룸이 훨씬 유리하겠죠. 네. 세대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런 거를 살필 때는 내가 이 물건 현황만 볼 게 아니고요. 네. 공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그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중개업소에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딘가 가서 이런 월세 있어요? 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아. 이런 방들이 월세 방들이. 네. 네. 그러면 그만큼 공실이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다가구도 공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공실이 얼마나 적을 거냐. 우리 집 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것만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수익률 정도는 여기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아, 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네. 네. 매매 금액 자체가 10억이 안 되는 다가구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액 대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 그야말로 뭐 한 3, 4억 투자해가지고 매월 300, 400씩 얻어낼 수 있는 물건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까 얘기대로 공식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되팔기도 힘든 상황 네. 속에 놓여지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물건만 잘 골라내시면 그거는 성공 수익형 부동산 투자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예, 지금부터 그것만 갖고만 판단을 하시면 되지 뭐 용화동이 어떻고 운천동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그 다가구 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 지하철역 가깝냐 그 근처에 주거 인프라가 잘 돼 있느냐 네, 이런 네. 부분을 잘 생각하면
역지사지라고 해서 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서서 아, 저 집만큼은 내가 거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근처를 자꾸 돌아다녀 봐야 돼요. 네. 그 근처를. 그렇게 된다면 아, 결국은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웁니다. 어디가 더 공실이 적게 나오겠다. 여기서 더 많은 분들이 살고 싶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면밀히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데 이게 한 번 두드리지 말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막 해가지고 아주 그냥 깨알같이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 다고주택이라는 거는. 네. 그래도 되도록이면 온양역 쪽으로 해서 그렇죠. 온양역 쪽으로만 가면 실패는 없어요. 이 근처는. 네. 절대 딴 데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온양 온천역 근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공실에 대한 부분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임장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부동산 고민 상담 이야기 생방송 중에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 열려 있는데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요. 네. 아들 명의로 하한주공, 광명 하한주공 4단지 그거를 갭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음. 궁금해서요. 네, 아드님 명의로 광명시 하안주공 지금 보고 계신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라고 대표님께 여쭤보시는 거죠? 네, 4단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광명에 한 주공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를 좀 투자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아들 명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죠. 네, 네, 네. 예, 투자고 얼마 정도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나요? 갭을 하니까 한 2억 조금 넘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2억 정도면 혹시 보신 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 4단지. 4단지. 네, 자, 우선 입지적으로 이 하안동, 이게 광명시로 따진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광명역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재개발돼서. 근데 이제 이 하안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넓게 퍼지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 집값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다 하안동으로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분, 수요자도 굉장히 많은 편에 있기는 있어요. 즉 아파트 군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네. 사람들 입장에서 큰 돈 아니고 이제 저비용으로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만만해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 장점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은 투자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투자를 생각할 때 뭘 보겠어요? 재건축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기가 도래했어요. 이제 90년대 초반에 입주들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단지마다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있어요. 용적률을 혹시 아세요? 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거는 한 193%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주공 14단지가 193% 정도 됐다고 해요. 네네네. 그럼 옆에 단지 다른 건 혹시 보신 거 없어요? 조금 더 낫더라고요. 네, 조금 더가 아니라 요 근처 단지는요 네. 150%대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왕 바라보시는 거 이렇게 용적률이 크다라고 한다면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낮은 거는요
일반 분양을 네. 많이 더 만들어내요. 네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경쟁에서 얘는 밀려요.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은 이 단지 주민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즉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추가 분담 금액이 적게 나와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거기서부터 시공비를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14단지는 아니올시다고. 자, 그러면 4단지, 전체 4단지. 예, 4단지. 4단지? 네, 4단지를. 4단지. 자, 어쨌든 네. 자, 다른 단지를 들여보다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건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소형 평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소형 평형이고 매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네. 들어 15평짜리 갖고 있는데 무상으로 25평을 준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요, 얘들이 5층짜리 주거 아파트 단지로 돼 있어야 돼요. 즉 네.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100%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용적률이 낮은 상태여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네.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추가 분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다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옛날 찾아본 게 높냐 낮냐를 떠나서 어느 정도 네. 추가 분담금은 다 부담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매매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추가 분담 네. 금액을 예를 들어 한 3억 4억씩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선뜻 재건축에 동참할 분들이 많이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하면요, 입지가 네. 중요한데 네. 광명이에요. 광명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1호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네네네. 지하철이 없이 그냥 주거 단지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구성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미노 현상처럼 재건축을 할 거야. 이런 그 막연한 기대치를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일단 심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선뜻 돈 몇 억씩 내가면서 재건축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내용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재건축이 빨리 잘 진행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저는 반대입니다. 네. 하안동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보세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광명이에요. 그잖아요? 네. 광명 말고 서울 안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몰라서 그렇죠. 2억 네. 투자란 말이에요. 네. 2억 정도 갖고 어디서 손 내밀 데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울 안에서도 2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은 있어요. 대신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야, 사업이 지금 빨리 되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어디가 됐든 2억 갖고는 힘들 거예요. 근데 사업이 지금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간 되긴 될 거야 라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지역만 선택한다고 그러면 이 2억 갖고도 알찬 동네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알찬 동네에 빌라를 투자했는데 그 빌라 지역이 결국은 재개발된다 해서 아파트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최종 아파트가 되는 거로 따졌을 때 하안동에서의 아파트와 서울에서의 아파트는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재건축 어떤 사업성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대라는 측면에서 2억 갖고 서울에도 충분히 투자할 곳이 있다. 근데 몰라. 그잖아요. 몰라요. 어디로 해야 네, 될지 몰라요. 모르겠어. 그래서 네.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 때 오세요. 오셔서 네.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2억 갖고 네.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네. 있느냐. 또 내가 네. 2억 갖고 투자해서 얼마나 벌 거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생각했던 하안동을 그래 얘 과감히 버려도 후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시는 게 그죠? 중요하니까 네. 전화 주신 만큼 또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네. 용기 내서 세미나장에 오게 된다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번쩍, 귀가 번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들한테 좋은 투자를 시켜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알았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곳이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을 한번 좀 따져보자면요. 추가 분담금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예산으로 서울에도 또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 다시 상담 요청 주시거나 또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민 있으신 분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12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효창동 빌라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이 됐는데 효창동 빌라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효창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분석 도와주시죠, 대표님. 자, 그래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일반 모든 주택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구역, 용산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 자 용산에 있는 빌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에 저촉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요건이요. 거주를 목적으로 내가 실제 입주를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요. 임차를 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면 내가 여기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것도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예 원천 차단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안 돼요. 즉 비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아니래도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를 빌라는 받지 않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업지마다 예를 들어 뭐 신통계약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졌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느냐 없느냐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선별 조건이 있느냐는 약간씩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빌라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정대상 구역, 규제지역 안에서의 빌라의 인기는 꾸준할 것이며 이런 규제지역 인근에 있는 근처에 개발 여지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인기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사업지마다 조건들이 다르지만요. 일단 비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상 거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면 좋겠네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딸 명의로 네. 시흥 대하동에
그 시흥 그 푸르지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25평을 지금 사놓고 있는데 이제 예. 비과세 요건이 돼요. 네. 11월 되면 예. 그러면 이거를 팔면 한 6억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다가 뭘 하나를 사놓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본 게 그 자양동 쪽 빌라하고 그 노량진 신동아 아파트, 저 신동아 그 아리버 파크 25평을 제가 좀 봤고요. 그 네. 광명역 부근에 신축 아파트 25평 뭐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가 나을지 이렇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을 이제 비과세 요건이 가능해서 매도를 네네. 하시고 서울로 네.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고 계신 네. 지역이 총 3군데십니다. 그중에 네. 어디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따님 걱정인데 시흥에 있는 네. 대야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제 팔 예정에 있어요. 네.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서울로 매입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 자, 이제 뭐 시흥에 뭐 그거는 이제 판다고 했으니까 뭐 파셔도 상관없어요. 네. 예, 어차피 거기를 팔고 서울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6억 정도 갖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하나는 자영도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동아 이제 이 아리버 파크 맞죠? 신동아 리버파크겠죠. 네. 네, 신동아 리버파크. 네. 네, 맞아요. 신동아 리버파크를 저기 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명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일단은 아파트 두 개만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앞으로 네. 인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신동아 리버파크가 더 맞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광명역보다는 신동아 리버파크인데 신동아 리버파크를 할 거냐 아니면 빌라를 할 거냐 이것도 또 관심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게 참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투자, 네. 아파트를 전세 끼고 안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빌라를 네. 개발 투자, 갭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네. 아파트가 예를 들어 6억 투자 그러면 12억짜리를 전세를 6억 주고 내 실투자금 6억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빌라는 어떻게 보면은 빌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전세 끼든 뭐 하든 이게 예를 들어 한 10억짜리야. 네. 근데 전세가 한 4억 꼈어. 그래서 이게 6억 주고 실투자금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얘가 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익이 더 날지 얘가 이익이 더 날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2억짜리 신동아 리버파크가 이게 올라갈 12억이 13억 되고 14억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얘가 20억 될 가능성은 별로는 크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거의 한 2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가격이 예를 들어 6억이었었는데 지금 12억으로 된 게 지금의 시세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12억이 또 다시 더 6억이 더 올라서 네. 18억, 20억이 될 가능성은 별로는 없다예요. 아.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 아파트가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오른 시기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가격 급상승한 시기가 있었던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도 절대 그런 식으로는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재개발 빌라에 대한 수익률이 과연 6억 투자해서 얼마가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계산해 보면 지금 당장에 이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야 이익이 된 거를 쉽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의 빌라 투자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주냐라고 한다면 기계 만약에 프리미엄이 대략 한 현재 2억 정도밖에 안 붙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네. 기본적으로는 한 10억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어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네. 근데 이제 속도죠. 이제 그게 언제가 될 거냐, 재개발이 이런 부분을 네. 생각해 본다면 일단 물음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신성통합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관계없이 사업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서울시에서 촉진을 시킬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는 옛날보다는 시기가 좀 당겨져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안전한 아파트 투자에 비해서 좋은 지역의 빌라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게 뻔하고 그 가격에 대한 편차에 대한 계산법은 세미나 때 알려드려요. 네, 세미나 때 해서 네네. 이거를 얼마에 사서 얼마의 이익을 보는지 딱딱딱 계산하면은 몇 개 사례만 들면은 정말 웬만한 분들도 다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 때 오셔서 이런 공부를 좀 하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괜찮은 지역의 빌라 쪽 좀 무게를 실어 주셨는데요. 더 좀 자세한 이야기랑 비교 분석에 대해서는요. 세미나도 활용해 보시거나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또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성남구 자양동에 있는 이튼타워 리버 2차 33평을 한 차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매도했다가 좀 이따 현재 생활 거주지인 의왕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거주를 의왕시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자양동에 있는 이튼타워 리버 2차인데 여기를 좀 매도하고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로 옮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의왕에 살고 계신데 의왕 하면은 일단은 안양 옆이잖아요. 예. 예, 의왕. 여기가 인구가 다른 데는 계속 줄었는데 인구가 대표적으로 반대로 늘어난 곳 중에 하나예요. 의왕시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도시도 규모도 계속 이제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는 경기도예요. 그죠? 네. 자, 여기 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자양동에 있는 이튼타워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자,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요. 이거예요. 거주 겸 투자냐, 투자 겸 거주냐. 이걸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물론 이튼타워 주상복합 아파트고 단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지가 너무 좋은 곳에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얘가 투자성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는 의왕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투자 겸 거주에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를 버리고 거주 겸 투자인, 즉 거주를 우선하는 의왕에서도 좀 오를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인도권 사거리에서 동탄으로 가는 인동선 근처에 있는 이제 지하철역이 더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아니면 인도권 사거리 뭐 쪽으로 해서 그 교통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오를 값어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서울의 가격 오르는 것만 하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즉 투자 겸 거주 물건 아파트를 버리고 거주 겸 투자로서 의왕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어가 뒤바뀌기 때문에 투자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그 자양동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에 계속 갖고 있고, 그러고 의향에서는 뭐 전세로 살든지, 물론 이제 의향에서 난 계속 살아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서울에 집을 매도를 하고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호불호가 다 틀리겠지만 일단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자양동인데 거기를 굳이 버린다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언제 버리면 좋냐 하면은요, 정말 피크 때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근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자양 3동이에요. 여기가. 근데 자양 4동 건너편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평당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만 오르냐? 이 근처 이튼타워가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얘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그거 말고라도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이제 재개발을 이제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비싸질 게 뻔하고, 또 옆에 자양 2동에 대한 모아타운 사업지들도 지금 열심히 동서 걷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모아타운이 사실은 사업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양 3동뿐이 아니라 전체 자양동 그리고 성수동까지 합쳐서 뭔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쯤까지는 기다리면 그때까지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섣부르게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의향에 그냥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보기만 봐도 배부른 그런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만족감을 갖고 보유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곳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여력이 남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상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 찬스를 놓치셨다거나 또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자, 일단 뭐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는 뭐 매주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일단 10월 1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데 날씨도 일단 활동하기는 너무 좋고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 궁금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려면 방송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오셔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게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이익이 될겠구나라는 거를 계산을 법칙으로 딱 해보면 굉장히 투자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효과성이 보입니다. 또 그런 투자 말고서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을 풀어 헤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렇게 시간 제약 때문에 방송에서 못하는 이 고민 상담을 세미나에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많은 분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